안녕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 황상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연일 체격추를 격신하던데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1등 공부법, 통공공부법을 이제 잘 따서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오늘 4회차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썼던 책 1분 꾸지람 안에 있는 통공공부법, 이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조금씩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통공공부법의 두 번째 나오는 거죠. 164쪽에 나오는 거,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위대한 부모의 전제 조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조금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전제 조건은 부모 자신이 위대한 존재, 무한 천재, 무한 능력자임을 믿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IQ 3333의 무한 천재, 무한 능력자, 모든 것을 능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를 두고 두 번째가 이제 발전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천재성과 무한 능력을 믿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천재성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남편이나 아내, 다시 말하면 부부 상대가 무한 천재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쓰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아이를 천재를 키우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부부관계의 부조화입니다. 마음으로는 부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생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여러 이유로 금이 가고 서로 미움이 쌓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완전 원만하고 무한 능력을 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나타난 겉모습이 다소 실망스럽고 마음에 차지 않지만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상대의 본질 역시 위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재해 있는 무한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믿어야 합니다. 신이 창조하신 위대한 인간을 믿어야 합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지금의 모습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서 숨겨둔 위대한 천재성이 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신의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은 천재성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이고, 스스로 노력하는 기쁨과 위대성을 발견해가는 환희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부 서로의 위대성을 한치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조화로운 부부관계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바탕이 되어야 자녀가 천재가 됩니다. 요거 제가 쓰는 글인데, 보면 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에 환경, 마음 이런 걸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꼭 이걸 거슬리면 그렇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가정 경영의 가장 큰 원칙, 우리가 공부를 좁게 학문적인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좀 더 포괄적으로 느껴보자면, 인간이 위대하다, 내 스스로가 위대하다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가정으로 국한시켜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위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위대한 자각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면 그렇게 되면 가정이 점차 비폐해지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소 무능하고 다소 마음에 차지 않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보는 눈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마음밭이 조금 시끄럽다, 아니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외부의 환경은 내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면 그 예전을 보고, 예전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럴까? 뭐 이렇게 다소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의 표현인 걸 안다면, 어디를 먼저 봐야지 돼요? 내 마음이 다소 거칠구나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그랬던 행동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무한천재성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운가, 공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인간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인간이 공부하는 이유는 안에 무한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긴장을 한다든지, 불안해하고, 뭐, 공포에 뜬다든지, 공포는 아니더라도 불행해진다면 그것이 안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예들이 있나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있죠? 시험을 치는데, 시험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시험 칠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복도에 나오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내가 공부했는 거고, 똑같이 내가 아는 건데, 그 안에서 생각이 나고, 불과 바깥에 나오면 생각이 난다는 것은, 시험 칠 때는 마음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밖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공부를 잘하기 위한 조건의 가장 전제 조건은 내가 위대하다는 것과 부부관계의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부부관계가 조화로우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보면 자녀가 다소 공부를 못하고 다소 무능하게 보이고 다소 게으른 모습이 보이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또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금 중에 김유신 장군이 쓰신 명금, 칼이죠, 칼? 그 중에 사인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인도. 그게 뭔가 하면 자축, 인묘. 이렇게 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거를 했는 그 칼인데, 이 칼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대장장이들이 이 명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제일 처음에는 거친 쇠를 큰 망치로 두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칼이 어느 정도 모양이 다듬어지면 그거보다 약간 작은 망치를 두드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칼의 모양이 나타나면 더 작은 망치로 다듬습니다. 그리고 칼의 모습이 완성이 되면 숫돌을 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칼이 거칠 때는 조금 더 거친 숫돌을 갈게 됩니다. 근데 칼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워질수록 점점 더 부드러운 숫돌, 부드러운 득에서 갈게 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종이에 가루를 입힌 사포 같은 걸 이렇게 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내 마음이 거칠면 환경이 거칠다. 자, 그럼 여지껏은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공부를 못하니 너 왜 그러니 누구 닮아서 그러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아이들의 위대한 천재성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장장이에 칼 만드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이 거칠면 환경이 거칠다. 그러면 그 나타난 환경은 그대로 고착화 되었다면 우리가 참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봐주고 인정한다면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책에 보면 중간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에 드러나지 않는 천재성은 아이의 천재성이나 위대성, 내 남편, 내 아이의 천재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게으름에 빠지기 위한 장치이고 그것을 더 성실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봐주고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노력하는 기쁨과 위대성을 발견해가는 스스로 함의를 느끼게 하는 장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잘하기 위한 조건, 좋은 학원을 간다, 좋은 교재를 사준다, 좋은 공부방을 꾸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차치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되고요. 내가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훌륭한 어떠한 위대성을 가진 천재였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게 보면 그것을 바꾸려고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너 이것을 왜 안 하니? 왜 못하니?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내야 됩니다. 환경을 그것을 고치려고 내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알아차리고 제일 급한 게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사랑 회복, 그죠? 그 다음에 서로의 애정 회복, 그 다음에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 공부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선제가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법에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시간만 뛰어는 그것만 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천재를 만들어내는 공부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제 조건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 스스로가 위대한 천재였구나, IQ 3333 위대한 천재였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IQ 3333을 가진 무한 천재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사별했다든지 아내나 남편이 안 계신 부부들 계시죠? 그 다음에 뭐 고아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혼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안 계시더라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희 아빠가 계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 아빠가 있을 때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혼을 했을 거야. 너희 아빠가 있으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을 거야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사 아내가 없다 하더라도 너희 엄마가 있었으면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 거다라고 부부의 조화로운 모습 아이한테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하늘같이 믿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하면 부부의 조화로운 모습, 이것을 하고 나면 공부는 저절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연장선일 건데, 내가 위대하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종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자아 발견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자아 발견, 나는 누구인가, 이걸 중심에 두고요. 상대가 누구인가를 봐주는 작업,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부부예요. 부부가 서로 아내, 그 다음에 남편의 위대성을 봐주는 작업, 이것이 공부를, 아이를 천재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요.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든지 건강을 한다든지 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내 삶은 항상 무한번영,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내 아이가 위대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공부를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행복을 나눈 사람 황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